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직타 코리아 최현진 아이비오입니다. 네. 와, 이 날씨가 다 풀렸네요. 원래 이때쯤엔 그 봄꽃놀이 가죠? 아닌가? 봄꽃놀이 가지 않나요? 요즘엔 그 사람들이 여행을 잘 못 가잖아요. 올해까지도 여행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해까지는 여행이 좀 어렵고, 뭐 내년에도 그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근데 허용한다고 해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한 앞으로 2, 3년 정도는 해외여행 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요즘에 서비스를 하는 게 그 왜 여러분 그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지역 가는 데가 있고 어느 장소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택을 하면 그 안에 만약에 내가 어떤 미술관을 가. 유명한 미술관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네? 루브르? 네, 루브르 미술관에 가고 싶은데 가질 못하잖아요. 앞으로 몇 년간.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사이트에서 내가 그 박물관 선택을 하면 그 안에서 그 전문가들이 작품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한다 하더라고요. 무료인지 유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죠. VR. 그 게임 한번 해본 적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이거 쓰고 강남역에 가면 되게 크게 하나 그 게임장 같이 생겨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도 있으면 가세요. 그 강남역에 신분당성 쪽에 한 채 있어요. 근데 거기 3층짜리 건물로 처음에 제가 그 건물 생기기 전에 거기 봤었거든요. 막 공사할 때. 근데 스크린이 1층부터 3층까지인가 2층까지 높이가 스크린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싶었는데 거기에 막 영상이 나오면서 VR 그 샵이 체험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그런 AI, VR 뭐 해가지고 여행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아니 나는 저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은 좋은데 귀찮거나 사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더 쌀 것 같잖아요. 여행 가게 되면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세계 여행 그 세계 여행도 완전 저 도는 거 아니고 중요한 도시만 도는 게 제가 들었던 게 1년 전에 1인당 100인가? 싼가요 너무? 아, 그래요? 내가 들었던 건 하여튼 그거였어요. 유럽 투어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1인당 얼마였어요? 우리는 통이 커. 1,000만 원이니까 싸네요. 약간 이런 반응인데 어쨌든 근데 그보다는 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가격도 좀 저렴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서비스가 앞으로 나올 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귀차니즘 심한 사람, 그 짐 싸고 풀고 하는 게 그 귀찮은 사람. 요즘에 여행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항만 찍고 오는 것도 되게 그런 게 있다.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공항 이거는 좀 됐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그게 내가 공항을 가는 것도 좋고 공항 가서 그 면세점 도는 것도 좋고 비행기 타서 밥 먹는 것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공항에 가서 그런 걸 체험을 하고 비행기 타서 비행기 기내 서비스 받고 그리고 다시 거기 탔던 대로 내려서 다시 이제 그 면세점 돌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도 있어. 근데 되게 그건 부지런한 사람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솔직한 마음으로 왜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근데 뭐 약간 이제 그 이런 서비스 VR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진짜 간 것처럼 할 수 있다면 그 VR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화에서 보는 그런 어설픈 거 말고 영화에서처럼 진짜 내 그 세계 그 시대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실감만 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저처럼 귀차니즘도 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걸로. 일단 오늘은 저만 그런 걸로. 어쨌든 오늘 오전에 이제 고수미 선생님께서 모닝스쿨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제가 그 공지해 드릴 게 있는데 원래 모닝스쿨에 저희가 두 분, 세 분 해가지고 스피치를 하잖아요. 다 공지를 받으셨죠? 네, 근데 그 스피치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팀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저희가 스피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스피치는 어떤 특출난 사람이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소개 그리고 나의 PR 그리고 나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주 두 분, 세 분 해서 저희가 스피치를 부탁을 드릴 거고 지금까지 뭐 서울에서 좀 젊은 사장님들 위주로 좀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에권에 있는 그 부업하시는 분들의 스피치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제가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숨이 차네요. 뛰어왔더니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께 멋있는 모닝스쿨 해주실 고수면 스퍼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를 뛰어 나오게끔 만드네요, 그죠? 약간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신 분도 있고 또 못 보내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주말 때가 어제 원래 화이트데이였잖아요, 그죠? 사탕 받으신 분 사탕 받으신 분 남자들 빼고 여성들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남자가 남자한테 머리 아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 못 받으셨어요? 아이고 참나 초파초스 하시 빨아 먹으세요 그러면. 아니 그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제가 이제 화이트데이기도 하지만 제 아들이 운 좋게도 3월 14일 날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죠. 너는 참 복받은 놈이다. 왜 복받은 이유는 뭔지 아시죠? 일단은 사탕을 줘. 무조건 줘. 그리고 나 생일이야. 먼저 생일이라고 얘기하면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먼저 어떻습니까? 어, 화이트데이니까 사탕을 먼저 받고 주고 선물 받는 거 아니겠냐. 결국에는 참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일을 갖다가 잘 챙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잘 안 챙기는 편 중에 하나세요? 잘 안 챙겨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책을 봤는가 기사를 봤는데 내가 태어난 건 잘못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내가 태어난 걸 갖다 어떻습니까? 되게 환영을 해야 되고 좋아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인 것 마냥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 때만큼은 알리세요. 나 생일이다. 나 좋은 날이다. 꼭 무슨 선물을 받고 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그만한도 이유가 있을 거고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니까 저는 참 저희 아이들을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 아침부터 눈을 떴는데 방방 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아 있냐 물어봤더니 생일이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너 안 해주면 너 시끄러우니까. 끝까지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괜히 안 해주고 욕먹느니 허구 헐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거 어제는 같이 어떻습니까?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또 산도 좀 타고 오고 같이 쇼핑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3월 15일이면 벌써 3월의 중간에 와 있는 상태가 됐고 이제는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한 달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뭔 뜻이냐면 3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목표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최고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초반, 중반, 끝에 있는 사안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중요해야 되고 결과도 중요해야 된다.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정에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좋을 수가 없어요. 운 좋게 좋게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어떻습니까? 내 과정을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저는 최고보다는 최선을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뭔 뜻이냐면 내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무조건 최고의 결과가 나오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처럼 계획을 짜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우리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 일계라는 게 있고 맞습니까? 일계는 뭔지 아시죠? 매일매일 계획서를 써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주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뭡니까? 월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계라는 게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한 1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껴야 될 건 뭐냐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좋게 되겠습니까? 안 좋게 되겠습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까지 하루 그냥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저는 이 하루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매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파트너가 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파트너가 어떻습니까?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파트너가 없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사업을 했던 분도 있고. 근데 이 바이너리가 장점이나 단점은 뭐냐면 내가 어떻습니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 밑에 조직이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달려요. 이게 두 줄 마케팅이 어떻게 본다 하면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파트너는 뭐냐면 후원계보로 내려오는 파트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계보로 내려오는 파트너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마음을 시작을 했어. 최고 중요한 건 저는 항상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초심이에요. 초심. 제가 2015년도 9월 달에 이 사업을 스타팅했을 때 저는 초심이 뭐였냐면 나는 어떻게 1년 안에 성공해가지고 월 1,000만 원을 벌어보겠다. 이게 1년 만에 1,000만 원 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연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1,000만 원 벌 것 같으면 나가서 먼드라도 벌 수 있어요. 알바도 벌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당시 때 내가 왜 1년에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아이가 있었고 한 집안의 가정이었고 저 역시도 내 와이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없을 때는 솔직히 내가 어디서 밥 빌어 먹던 살든 간에 별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노가다 1등도 어때요? 내가 어떻습니까? 그냥 공장 가서 일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가끔 저희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도 있거든요. 왜 하필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다.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전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오늘 이래서 하루하루 벌 수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나의 모습이 변화가 있냐는 거죠. 근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우리는 기본급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사회 첫 번째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돈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백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백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뭡니까? 학벌이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이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술집을 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공장을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공장 갔는데 저는 공장에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갔는데 딱 저기 40살에 갔어요. 40살에.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참 제가 더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면 명작관이 저는 오늘 그래 나름 깨끗한 수트를 입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매너 게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와 있던 상대방을 뭘 입고 왔냐면 딱 그 잠바 있죠. 잠바에 마크 박혀 있어. 오버라크 쳐가지고 무슨 딱 그 이름이 써 있는 상황이 있는데 딱 2명이 왔어요. 8명이 지원했습니다. 앉아가지고 내가 그때 나이가 지금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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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씨. 고수명 씨, 네. 나이가 40이 넘으셨네요. 네, 넘었습니다. 해보신 걸 보니까 영업, 술집.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공장에 일해본 적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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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없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 왜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 생활 좀 하고 싶고 저도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내 아이한테 좀 복지를 할 수 있는 그 당시 거기에 복지가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에 정직원이 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이거면 근데 제가 갔던 그 회사가 뭔지 아세요? 휠 공장이었어. 휠 공장. 휠, 휠이 자동차 들어가는 휠 있잖아요. 저는 휠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휠이 20kg래요, 20kg. 근데 그 사출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질문이 뭐냐면 자, 구순명 씨는 하루에 휠이 사출이 됩니다. 그럼 이걸 A 구간에서 B 구간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루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당시 때 그 외국인 노동 여성분들이 하루에 그 시간을 하게 되면 한 1,000개 정도를 옮긴대요. 이게 하루 동안 1,000개면 솔직히 말이 그렇지만 20kg면 몇 톤인가요? 한 20톤 되는 건가요?
그럼 트럭 어떻습니까? 한 10대부를 옮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단순히 이것만 똑딱 똑딱 하는데 저는 1000개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게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웃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도전까지 해주신 건 되게 좋겠지만 당신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했더니 그나마 그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유경험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무경험자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저 떨어졌어요. 내가 진짜 살다 내 공장 가서 떨어졌지 내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떨어진 게 다행이야. 안 떨어졌으면 거기 가서 일을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그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잘 되면 완전 땡큐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 누가 성공하느냐.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제가 왜 3월 15일 중순 때 이 얘기를 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누구나 목표는 있어요. 누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가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파트너가 없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뜬게 뭔지 아시죠? 저는 첫 번째 뭘 만드냐면 결정 동기를 만들었어요. 결정 동기. 저 역시도 인스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결정 동기였어요.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저는 솔직히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젊었을 때도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솔직히. 제가 돈 벌라고 솔직히 한 거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때 저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건 기본적으로 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참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내가 돈 1000만 원 벌 때는 당연히 돈 버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달에 300도 못 벌고 500도 못 벌다 보니까 이제 300, 500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제 일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래 새 가정이 아니, 새 가정 새 식구가 여러분 알겠지만 그래도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당 최소한 100만 원씩은 벌어야 어떻습니까?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200만 원 정도 벌어야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먹고 살고 저금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 정도 벌어야 어떻습니까? 내 생활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봐봐요. 여러분 알겠지만 적금도 넣어야 되죠. 보험도 넣어야 되죠.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국민도 어떤 연금도 내야 되죠. 그게 별거 아닌가 했지만 돈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또 우리 알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앞에 계시는 분도 이제 출산을 하실 거니까 지금부터 원래 알겠지만 애 낳기 전부터가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모르시구나. 애 낳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출산하기 전부터 보험이 들어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애를 낳는 순간부터 또 보험이 또 달라져요. 그럼 그게 단지 아시죠? 이제 또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 또 예방접종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비 그 뭡니까? 비싼 또 예방접종이 있고 국가에서 해주는 예방접종이 있어요. 똑같은 예방접종인데 나는 뭐 그냥 그래도 뭐 똑같은 뭐 예방접종이니까 나는 돈 들여지 않고 국가에서 해주는 걸 할 거야. 근데 똑같은 접종인데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지금 하루에 스케줄을 본다고 하면 먼저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부반장이 됐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부산에 보시면 박정희 사장님이 계세요. 대구 이사를 하셨고 따님은 예술관에 있고 지금도 일단은 패션 쪽에서 잘했던 분 중에 한 명인데 나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무조건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반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부반장이라도 해야 된다.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나눠진대요. 뭔 뜻이냐면 반장이 된다는 뜻은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서 직급에 뭔가 아니 직급이란다. 뭔가 그래도 학급에서 이게 직업병이야. 우리 모든 걸 직급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그 뭔 뜻이냐면 내가 보기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초등학교 때 반장했던 사람 어떻습니까? 중학교 가서도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하는 것 같아요. 반장 해본 사람, 부반장 해본 사람, 뭐 회장 한번 해본 사람, 혹시 이 앞에 우리 혹시 반장 해보신 분 있나요? 반장, 오, 세 분 있어, 네 분 있어. 부반장 해보신 분, 오, 또 해봤어. 줄반장 해보신 분. 음?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애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갔다 후원을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이제 식사를 함께 하는데 어 아빠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가는 거 좋겠어 안 나가는 게 좋겠어
제가 뭐라 했을까요? 나가. 나가. 집 나가는 뜻이야. 나가봐 일단. 나가서 일단 부딪혀봐. 나는 뭘 말하고 있어. 되고 안 되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네가 나가가지고 너의 소신껏 얘기를 해본다는 거죠. 어? 중요한 건 뭡니까? 반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은 건지, 그게 말이 걸지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반장 선거잖아요. 나왔던 애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많으면 두세 명이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반장 선거할 때 학급이 28명이었거든요.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13명 나왔어요. 뭔 뜻이냐? 지금은 애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내 자신을 표현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 해보고 후회하느니 해보고 후회하는 게 훨 낫다는 거죠. 내가 리크루팅 얘기했죠. 비즈니스 하는 방법. 내가 정말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 네트워커 같아. 여러분 있잖아요. 강남역이나 여기 지금 선릉역 근방에 갔을 때 커피숍 가잖아요. 네트워커 깡이었어요. 식당 가잖아요. 네트워커들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보면 밥 먹고 있잖아요. 나는 참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들려 자꾸. 아, 저기는 코인쟁이들구나. 그거 막 싸워. 막 내가 투자를 했는데 씨야 이씨 야, 막 난리가 나. 그러면 그런 사람 근데 내가 한 번은 식당에 밥을 먹다가 어떻게 쓰냐면 앞에 보신 그 여성분은 되게 한 60대 50분 되신 분인데 되게 젠틀하고 고급스러운 여성분 중에 한 분이었고 앞에 있는 남자분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결국에 요는 뭐냐면 코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코인 얘기 나가니까 그 여성분이 딱 한마디 했던 말이 있었어요. 사장님 나한테 와서 이 정보를 주는 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불법적인 회사에는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 얘기 너무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어떻게 앉았었냐면 옆에서 밥을 먹었고 바로 내 옆에 테이블에서 식사 지금은 거리제가 있기 때문에 좀 띠고 하지만 그 당시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서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저 어? 명함 하나만 주세요 그랬어요. 명함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 말 듣다 보니까 되게 네트워크 철학이 확실하신 것 같은데 저도 네트워커인데 저 명함 하나만 주세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내가 명함이 없어요 젊은이. 근데 참 젊은이 보기 좋네 했더니 뭐가 이렇게 보기 좋으세요? 내가 옛날에 그거 참 많이 했거든.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어? 당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 회사의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명함 하나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명함을 줄 수는 없지만 자 핸드폰 번호에 불러줄게. 저한테 핸드폰 번호 불러주시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했던 건 뭐였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다 도감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얘기를 들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감이 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파트너가 넘쳐. 그러면 솔직히 리크루팅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시간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직이 팽창이 나잖아요. 리크루팅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붙었는지 아세요? 내가 당장 데리고 있는 파트너를 후원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얘기했죠. 사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명단이 많아가지고 방파는 잘하고 판매는 잘하는데 멤버십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막상 보니까 명단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명, 두 명 잘 리크루팅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누가 더 사업 잘하는지 아십니까? 명단 많은 사람 갖다 매일처럼 방판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거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문 판매하려고 이 사업입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조직을 짜야 돼요. 부장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그물을 짜되 처음에는 그물을 촘촘하게 짜야 된다. 하지만 조직이 팽창해 나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조직을 어떻게 짜야 된다? 크게 짜도 된다. 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는 큰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할 거니까요. 결국에 이 사업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나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정 동기는 뭐냐면 내가 내 친구 데리고 온 이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회사 좋아요. 제품 좋아요. 마케팅 좋아요. 근데 결국에 그 사업을 허구하라는 건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겁니까? 내 얘기 듣고 하는 거예요.
내 Y. 제가 고객들 만나면 매일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뭘 했냐면 술집을 했습니다. 근데 술집이 1년 동안 잘 됐다가 너무 술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쫄딱 망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는데 내가 막상 여기저기 노크를 했지만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생각해봤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아까 저 누구나 할 수 있다지만 전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지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언정 내 월급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내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가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나 오늘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어.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어요. 그럼 사장님이 아이고 우리 고수명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니까 너 1,000만 원 줄게 이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점은 내가 1,000만 원 벌고 싶어. 내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설정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나가다 보면 월 1,000만 원이 벌립니까? 안 벌립니까? 벌려요. 벌립니다. 내가 이 사업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엔트 사업을 보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나를 놓고 A 쪽의 추천인 198만 원 해서 어떻습니까? 나 18만 원 벌어봐야 돼. 1차 목표 뭐다? 추천 수당 18만 원 벌어보자. 다른 거 걸지 말고 그잖아요. 내가 18만 원을 벌어봐야 18만 원 버는 방법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있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누가 걸어간다? 파트너가 걸어간다. 내가 돈을 못 벌면 내 파트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겠지만 플래티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매출로 갑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가요? A쪽에 B쪽에 어떻습니까? 플래티늄 직구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뭔 뜻입니까? 추천 매칭 수당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야, 너만 돈 벌지 말고 너만 몇 천만씩 벌지 말고 당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성공시켜 주세요. 성공시켜주면 작게는 10%부터 많게는 40%까지 추천 매칭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엔제타의 꽃은 후원 수당이 아닙니다. 엔제타는 후원 수당이 얼마에 걸려 있어요? 8천만 원이 맥스입니다. 10억을 매출 쳐도 8천, 100억을 쳐도 8천, 1,000억을 쳐도 8천이에요. 대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소실적의 22.2%의 후원 수당이 발생되지만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후원 수당은 작아진다 올라간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왜요? 매출을 띈 것만큼 우리가 그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후원 수당을 소실적의 22.2%로 보지 마시고요. 약 현금가의 10% 생각하면 돼요. 현금가의 10%, 약 12, 정확히 하면 11점 몇 프로죠. 그러면 내 밑에 1억 뜨면 얼마예요? 후원 수당으로 3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2억 끼우면 얼마예요? 2,2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끼우면 얼마예요? 1억 1,000만 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1억 1,000만 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이고 우리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니 1,000만 원부터 보세요. 알겠습니까? 너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바이너리의 단점이 뭔지 아시죠? 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극점이 있다는 거. 애터미도 극점이 있다 없다? 있다. 지사 있다 없다? 있다. 작년에 알겠지만 세 개의 기업이 성장했습니다. 첫 번째가 PM. PM 어떻습니까? 유니레벨이에요. 세 줄 마케팅입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오토십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그 오토십 14만 3천 원이 안 되면 한 80만 원씩 90만 원씩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성장했던 기업이 뭐냐면 유사나. 바이너리입니다. 그죠? 거기 소실적이 20%예요. 거기는 한 코드당 극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아바타 플랜이고 내가 이제 500을 받게 되면 밑에 아바타를 박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어떻습니까? 여기 위에서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 밑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라인을 또 형성해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엔제타 성장한 기업 중에 세 번째가 엔제타잖아요. 그죠? 월 극점 8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후원상은 8천만 원 맥스로 걸려 있어요. 네가 하든 내가 하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칭 수당에는 극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10명이 3천만 원씩 후원 수당을 받았어요. 그럼 3천만 원에 40%면 얼마예요? 1200이죠. 10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2천이야. 좋아 안 좋아? 좋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에는 두 그루를 키운 사람과 10명을 키운 사람과 나중에 어떻습니까? 받아가는 수당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봐봐요. 사과나무 두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과 10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관리해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두 개이기 때문에 케어하기는 편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1년 뒤에 사과를 딸 수도 있고 2년 뒤에 사과를 딸 수 있겠지만 두 그루가 많이 따겠습니까? 10그루가 많이 따겠습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매칭 수단 그런 개념이에요. 처음에 한 명, 두 명을 케어 나갈 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내가 왜 A쪽에 18만부터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키워볼 줄 알아야 두 사람도 키우고 세 사람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애를 낳았어요. 분명 첫 번째가 아들인가 몰라 아들 맞아. 두 번째가 딸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아들 딸 낳았는데 한 명이 또 셋째를 낳았어요. 야, 이 무식한 놈아,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애를 이렇게 많이 낳냐? 얘기했어요. 근데 걔가 어떻습니까? 서로 손을 꼭 잡았을 뿐인데,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가. 그 친구가, 야, 이 무식한, 너는 무슨 쌍둥이라고 잡혔냐고, 넷이에요. 근데 이거 아세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커요. 그러면 쌍둥이 둘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엄마 아빠가 키울까요? 아니요. 언니하고 오빠가 키우더라고. 그거예요. 이 꼴은 뭔 뜻이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말 들어봤죠. A, B, C. 이게 이 사업의 시작점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A는 B를 복제하고요. B는 C를 복제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A, B, C가 마음이 맞는다는 뜻은 뭐냐면 서로가 어떻습니까? 같은 목표를 보고 같은 방향을 갖고 같이 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먼저 아시죠? 표본입니다. 이런 팀 있어요. A, B, C 마음 안 맞는 팀 있어요. 사업 될까요? 안 될까요?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내가 인데카이 사업에 나가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데 마음이 안 맞잖아요. 인수하고 사업으로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다시 성장에 나가잖아요. 마음 안 맞고 죽어요. 기본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처음에는 기본이 별거 아니겠지만 조직이 팽창해 나갈 수도 없습니까? 기본기가 있는 팀들은 안정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기본기가 없는 팀들은 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아요? 다시 기본기 잡고 끝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다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일단 A쪽이 뭐부터 해봐야 된다? 18만 원 벌어봐야 된다. 이걸 갖다 벌어보신 분도 있고 못 벌어보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18만 원 버는 게 별거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나의 사업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내가 B쪽의 컨택에서 뭐 해야 된다. 이제는 43만 원을 벌어봐야 한다. 43만 원. 왜 43만 원인지 아시죠? 추천 수당 18만 원에 후원 수당 25만 벌어서 나는 얼마나 벌어봐야 한다? 43만 원을 벌어봐야 한다. 그러면 내가 파트너가 있어. 그러면 나는 스폰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파트너의 결정 동기를 잡아주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명단 작성을 해야 된다. 명단 작성을 해야 된다. 대부분 그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하든 아이템을 하든 내가 옷장사를 합니다. 누군가는 주니어를 원하겠죠. 누군가는 시니어를 원하겠죠. 누군 어떻습니까? 어떤 정말 큰 뭐라고 이렇게 큰 옷을 뭐라 그러죠? 박스? 내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치고 들어갈 것인지 나름대로 설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명란에서 결정무기를 만들었어. 야, 이 결정무기가 결국엔 뭡니까? 목표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파트너야, 너 이번 달에 얼마 벌고 싶어? 이번 달 목표가 뭐야? 저 스포너님 최소한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어야 돼요. 아니요. 저 일을 하면서 일하고 있어. 난 최소한 첫 번째 이번 달에 50만 원 벌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50만 원 벌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 목표가 설정이 돼야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을 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이번 달 아니 뭔 파트너가 있어야 진급 계획을 잡아주지. 그냥 무조건 시니어 하래. 가장 무식한 사람. 사장님 명단 많아요? 10개 5개 시니어 갈 수 있어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렇잖아요. 말이 그렇지만 제가 솔직히 한 달에 30개 하는 사람도 봤어요. 혼자 브론즈 가더라고. A 쪽에 20개 하고 B 쪽에 10개 하더라고. 우와 이 사람은 또 뭔가 그냥 얘기하면 돼 그냥 막 사인 나와. 역시 이게 아줌마들의 파워. 응? 진짜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열심히 인연 만드세요. 누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았습니까? 제가 이 집까지 올라올 거란 거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결국에는 누가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근데 제가 왜 18번부터 얘기했을까요? 사람 맛을 느껴야 돼요. 맛. 맛. 오케이. 내가 명단 작성을 하고 열심히 사람들 전달해 나가는 보니까 내가 18만 원 벌어봤어. 그 맛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18만 원 벌 수 있네. 그러면 이 사람 어떻습니까? A라는 내 파트너는 나란 사람은 18만 원 방법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없잖아요. 내 A라는 파트너한테 18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뭐냐면 내가 A라는 친구를 갖다 해서 내가 18만 원 벌어보고 두 번째 될 거냐면 A라는 친구한테 B라는 친구가 줬으니까 이 A라는 친구가 18만 원씩 벌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업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B줄로 가는 게 가장 인상적인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 B라는 친구는 뭐 해야 됩니까? C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18만 원 벌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화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A 쪽은 팽창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면 조직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는 파트너가 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제는 첫 번째 조직도부터 그려라. 조직도부터 그려야 돼요.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된다? 조직도부터 그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파트너가 있다. 매일 조직도를 그려야 됩니다. 매일. 오늘 조직도 그리셨나요? 어? 조직도를 그려야 사업이 돼요. 그래야 보일 거 아닙니까? 누가 힘들어 하는지, 누가 배고파 하는지, 누가 지금 어떻습니까? 조직도를 보잖아요. 한 주의 계획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저는 사업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1%의 지시에 99%의 뭐다? 확인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내 밑에 있는 파트너하고 어떤 주계를 미팅할 수도 있고 일개를 미팅할 수도 있어요. 일도 미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주 동안 나는 스케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매일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어떻습니까? 다시 또 월, 화 때 서울에 있고 이번 주 수, 목, 금, 토 부산 갔다 대구 갔다 이제 다시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중요한 건 조직들을 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내 밑에 있는 멤버십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팀이 사업이 잘 되느냐? 보고와 지시가 잘 되는 팀입니다. 보고 지시가 안 되는 팀은 어떤 팀이다? A, B, C가 마음이 안 맞는 팀이다. 맞잖아요. 매일처럼 스폰서한테 연락한다. 그럼 스폰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매일처럼 스폰서하고 소통 안 하고 있는 뜻은 스폰서가 마음이 맞는다는 뜻입니까? 안 맞는다는 뜻입니까?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은 스폰서님들하고 매일매일 소통하시죠? 그럼 사업 돼. 안 되면 나도 몰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43만 원을 벌었어요. 자 봅니다. 1번 A라는 친구를 만난다. 2번 A한테 B를 만들어준다. 3번은 뭐다? 내가 43만 원을 벌어본다.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B의 C를 만들어서 이 친구한테 18만 원 벌어주고 나는 후원수당 20만 원을 벌어본다. 여기서 나온 팩트를 먼저 하시죠.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내 파트너한테 파트너를 만들어줬더니 나한테 뭐가 들어오더라? 후원 수당 20만 원이 들어오더라.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업을 결정하고 추천 수당 18만 원 벌어보고 A라는 친구한테 B라는 친구 만들어서 18만 원 벌게끔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B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내가 43만 원을 벌어보고 네 번째는 뭡니까? 내가 20만 원 벌어보더라.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럼 벌써 어떻습니까? A 쪽에 2명, B 쪽에 2명이 생긴 거예요. 내 추천 갭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뭔지 아시죠? 1 플러스 1 하게 되면 그래도 나한테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최소한 20만 원 이상 들어올 거고 2 플러스 2 하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얼마 들어옵니까? 4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조직 관리거든요. 다른 게 조직 관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봅시다. 그러면 면허날스를 할 때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 최고 중요하면 명랑성 할 때 다 적어야 될까요? 다 적지 말아야 될까요? 다 적게 해야 돼요. 제가 부탁이니 사업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닙니다. 명단 작성을 해야 첫 번째 다이어트를 시킬 사람, 두 번째 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 네 번째 어떻습니까? 건강이 문제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어떻습니까? 생활 소비로 가야 될 사람. 여기서 명단 작성을 해서 뭐라 해야 되냐면 스폰서와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가야 되고 누군가는 건강으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생활 소비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커피로 가야 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뭐냐면 이제 A와 B를 구분해 뭐냐면 대실적과 소실적으로 라인을 구분해 줘야 된다. 파트너가 없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대실적은 일할 사람 넣고 B쪽은 나랑 같이 뛰는 사람 넣어야 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A 쪽에도 일할 사람 한 명, B 쪽에도 일할 사람 한 명. 오케이? 저는 있지 않습니까? 명단 작성 플러스가 어떻습니까? 이 A, B 대솔의 라인을 구분해 줄 때가 이 사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대라인과 소라인을 잘 구분해주면 조직은 팽창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구분이 안 되면 조직은 서버립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걸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매출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먹고 살잖아요. 나는 돈 벌지 말래도 돈 벌게끔 돼 있습니다.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돈 못 벌잖아요. 나도 돈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매출 수당했죠. 왜 매출 수당에 어떻습니까? 더 많은 비중을 실어놨을까요? 얘기했잖아요. 당신만 성공하지 마. 당신이 데리고 온 직접 추천한 당신의 파트너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40% 매출을 더 줄이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세 번의 기쁨이 있더라. 첫 번째, 우리의 스폰서님이 성공했을 때 저는 기쁘더라고요. 정말 같이 고생해가지고 같은 한숨만 먹고 같이 노력해 나갔는데 매일처럼 내 스폰서가 직급에 딱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1,000만 원도 벌고 5천만 원도 벌고 1억도 버는 모습 보니까 나는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잖아요. 스폰서가 돈 벌면 배 아프잖아. 나쁜 놈.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게 더 나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에? 그잖아요. 스폰서가 되면 배 아픈 거예요? 배가 안 아픈 거예요? 배가 안 아픈 거라니까. 스폰서가 돈 벌어야 밥 사준다고. 응? 얻어먹기도 해야 되고. 그잖아요. 스폰서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나도 힘들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 누구라도 돈을 벌어야 저희 스폰서님이신데요. 지금 한 달 얼마씩 버시는지 아십니까? 1억씩 벌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입니다. 저랑 같이 놀아요. 한 달에 힘드네 진짜. 이것보다 낫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잖아요. 나는 배웠거든요. 옛날에 그 김문 선생이 어떻습니까? 눈길 걸 때는 족적을 넓게 하지 마라. 뭔 뜻이냐면 발을 눈길을 걸어도 너무나 발을 넓게 걸어가면 아이들과 딴 나라에는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걸어가는 걸 누가 따라온다는 뜻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족적을 넓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뭔 뜻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가냐면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따라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 스폰서님이 가는 길을 누가 따라갑니까? 내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갈 때 이왕이면 내가 좋은 길로 가야 내 밑에 있는 파트너 역시도 좋은 길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요. 팔 심은 데 판납니다. 국방 틀에 넣으면 뭐가 나와? 국방이 나와. 그죠? 붕어빵 틀에 넣으면 뭐가 나와요? 그래, 붕어가 나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이상은 하고 문제 있어. 그거 문제 있는 빵이야. 그거.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언제 좋아하냐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난 좋더라고요. 드디어 속으로 야, 어? 해봐. 처음에 요즘에 통장 정리를 안 하지 그렇지만 요즘에 어떻습니까? 토스로 확인하시죠? 매주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어떻습니까? 3시 반 이후로 수당 들어온다는 거 아시죠? 안 좋아요? 후원수가 딱딱 국부에다 매주 후원수를 꼽치는 게 안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매칭 꼽힐 때 안 좋아요? 그래 이거야. 내가 댓글 했더니 돈을 얼마 벌어. 아니 매칭 보고 내 밑에 있는 직대 파트너가 얼마 받는 대충 그 금액이 보여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좋을 때가 언제? 1440원이 딱 꽂힐 때 좋아. 아주 좋아. 그죠? 1440원은 뭔지 아시면 내 조직의 성장하는 속도가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1440원에 100만 원 넘었을 때 너무 좋았었어요. 이야 드디어 이 1440원이 100만 원 이상의 나한테 수당이 들어오는구나. 안 벌어봤죠? 안 벌어서 말을 하지 마. 벌어가야 돼. 배 아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배가 안 아파. 그건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엔트 사업 해가지고 현적 40 얼마 들어온지 아세요? 10 얼마가 들어왔더라고. 진짜 그지만 미쳤나 보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본사에서 연락 왔어. 잘못 들어갔다고. 이씨, 딱 빼서 썼어야 돼. 어? 저도 있지 않습니까?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몇만 원 왔다 갔다 하고요. 몇십만 원 왔다 갔다. 우리 그때 당시 때 유니버스 수당 받아갖고 그걸 뭐 했냐면 개돈 부었어요. 직급자들끼리 소주 먹으려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부을 수가 없어. 너무 커졌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제 눈앞에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직급자들 네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벌려고 하면 몇 명이 돌아가야 됩니까? 3년 이상 뛰어 돌아야 그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엔 내가 했던 건 뭐예요? A 쪽에 한 명, B 쪽에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에요. 안 된다고요? 누구만 하고 있잖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은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원래 파트너가 또 해야 될 거 있는 사람도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또 화이팅을 갖다가 오늘 세 분이 또 해야 되니까 또 한 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 누굽니까? 안음이 사장님은 자기가 어떻습니까? 10분 동안 스피치를 하려고 어, 어, 아니 진짜 자기 꿈을 얘기하기 위해서 PPT를 만들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 나가지 마시고 아는 사역이 다 볼 거니까 삐지니까 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다. 뭐부터 해야 된다? 결정 동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해요.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명단 작성을 해서 뭐 해야 된다? 스폰서와 상의를 해야 된다. 어떤 상의를 해야 된다? 사업성을 할 것인지 제품을 할 것인지 다이어트로 할 것인지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A 쪽에 B 쪽에 뭐 해야 된다? 라인을 구분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사업을 하든 홈비즈니스를 하든 미팅을 가든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3월 중순이에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3월 달에 목표가 뭔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면 내가 중간까지 왔는데 얼마큼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지 이건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셔가지고 우리 줌으로 화이팅. 첫 번째 화이팅은 우리 혹시 송명찬 아이비오 준비돼 있나요 혹시? 없나요? 이 전체 사진이 안 보이니까 찾을 수가 없네. 자 갤러리로 봐서 저기 있네.
네, 그 음소거하시고 스무 살 화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 하면 우리 다들 큰 박수 해주세요. 아시겠죠? 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안 나와. 어, 됐다. 네, 반갑습니다. 엔젤타 코리아 송별찬 아이비오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사업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제 앞으로의 이제 각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원래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사업을 했던 이유 자체가 고순명 스폰서님의 이제 특강을 듣고 이제 좀 많이 했던 거고,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저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고,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일이 죽어도 하기 싫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굉장한 꿈을 꿨습니다. 로또를 당첨이 되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보자. 근데 지금까지 로또는 당첨된 적이 없고, 그래서 가진 이제 뭐 여러 가지 돈 많이 주는 일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해봤던 일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일 자체가 하루에 17시간을 일을 해서 한 달에 이제 한 450 정도 버는 일이 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업의 매력이 내가 하는 만큼의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관계성을 더 이제 쌓아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꿈들이 생겨서 이제 네트워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 친구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워낙 더 많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범죄 빼고는 다 해볼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갖추려면은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이제 파트너십과 또는 관계십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과 좀 더 재미있는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송변찬 아이비 우리 잘 되시라고 다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중요한 건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돈이 아까 했지만 나는 돈 많이 벌고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 정말 돈 많이 벌까요? 이건 보면 우리의 기준에서 많이 버는 것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저는 솔직히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보다 저는 잘난 사람들을 봐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어제 좀 와인을 살라고 롯데에 이제 갔었는데 그분 그 두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자제분이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나 보더라고요. 이번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뭐 이게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막 서류가 되게 복잡하더라고. 막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금액에 대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부부로 공동 명의를 해서 그걸 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에 별로 저는 충격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돈을 뭐 아파트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디에서 충격을 먹었냐면 그 여성분 한 분이 나이가 한 제가 한 60대 이상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수도동에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와요. 둘이 같이 이렇게 뽑아서 해가지고 집을 얻더라고.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집은 과연 얼마 정도 할까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참 이번에 이제 그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동수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가 이제 그게 보통은 아니지만 수지에 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냐? 한 60억, 70억 된대요. 기본 베이스로 생활의 기본을 깔고 가는 그 돈이.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 이거 완벽한 그잖아요. 이게 괴리감이거든요. 이게 말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형태가 빠집니다. 어떤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뭐 있었죠? 아니 그 말고 되어 있잖아요. 뭐 짜파구리 나왔던데 아이 미치겠네 짜파구리. 야 기생충. 기생충 맞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양극할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생각 더러워서 내가 부자 된다.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 기생할 수밖에 없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나는 내 생활의 컨디션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누가 결론 낸 겁니까? 내가 결론 낸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송영찬 아이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 번 왔다 간 인생인데 저는 잘 살고 싶었어요. 제가 잘 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살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못 살았던 것 뿐이에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시누번이에요. 제가 앞으로 4년간의 제 인생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월에 500씩 나오는 임대수를 만드는 게 소원이라니까요. 월 500?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새가 들어온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걸로는 택도 없어.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한 곳에 딱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 뭉치기 돈으로.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옛날에 그 누구였습니까? 김승현 회장이 그 스노폭스 회장이 뭐라고 했었냐면 당신이 돈을 놀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최소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그만큼을 벌 수 있는 정도 사람이 돼야 뭘 할 수가 있다? 놀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돼야 될 거 뭔지 아십니까? 이사를 통해 가지고 브론즈도 가고 실버도 가고 골드도 가고 플래티넘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 돈을 갖다가 잘 활용한 사람들은 1년 뒤에 어떻습니까? 몇십억의 자산가가 돼 있는 거고 알겠죠? 금수저가 내가 말 들어보니까 50억 이상이 하더라고요. 은수저가 20억 이상이고 동수저가 10억 이상이고 그 뭡니까? 동, 그 뭡니까? 수저가 어떻습니까? 월 얼마대? 그런 식으로 은에서 금으로 가고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노력해야죠. 그래도 또 금수저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 왔다 가는데 네 아버지 뭐 금이냐 지들끼리 얘기한대요. 내가 황당스러운 그런 거라니까요. 어? 니네 집은 몇 평이냐? 니네 아빠 차는 뭐야? 아빠는 얼마나 버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동네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 그 봤습니까?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봤나요? 원투어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최고 4층에 사는 게 100층에 사는 사람이 갑이라며요. 그게 또 층층마다 어떻습니까? 내려가면 이렇게 하이층이 있고 로우층이 있더만 거기보다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어제 1편 처음 봤어요. 어제 봤어요. 봤는데 거기서부터 어떻습니까? 구분되기 시작하더만요. 그 사람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최고의 높은 층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려고요. 한번 해보는 거죠. 까있고 안 될 게 막말로 뭐가 있어요. 누구는 그러면 날 때부터 너는 크라운이고 넌 로얄이고 너는 죽을 때까지 시니어다 이겁니까? 난 싫어요. 어? 누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먼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갈 수 있습니까?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라경민 아이브 나오시면 우리 큰 박수 좀 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네, 엔제타 BS그룹 유한근 스폰서링 산하에서 사업하는 라경민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화이팅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줌을 보니까 저랑 이름이 같으신 박경민 님이 계시더라고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남성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네트워크 시작한 게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잘생겼다, 매력 있다, 그거에 빠져서 네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리더로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이 사업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스스로에게 넌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트너를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막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전에는 이제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벗어나서 혼자만의 힐링을 하고 혼자만의 계속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미팅을 계속 가니까 지방을 미팅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화로 이야기했었고 또 만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제품을 사서 먹었다. 응? 그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해주냐 저렇게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속으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냥 다른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엔젝타 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구나. 그리고 제품 먹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고객을 만나면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좀 제품은 괜찮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별로여서 그만뒀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엔젝터 사업을 했거나 제품을 먹었던 사람들과 접촉을 또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엔젝터 활동에서 연극을 하고 싶어요. 전혀 그렇게 생겨 보이지 않겠지만 연극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극장 하나 차려놓고 자연스럽게 취미생활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연극을 하고 싶은 게 저 나름대로의 힐링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엔젝터 활동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또 목표한 것도 열심히 이룰 수 있게끔 최선을 최선이 아닌 최고가 아닌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하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라경현민 아이분 잘 되시라 우리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 화이팅은 우리 안은미 사장님이 준비를 하신 게 있으니까 좀 시간은 길겠지만 잘 듣고 잘 결정해 주시고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안은미 사장님 나오시죠.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이쪽에 해봐야겠다. 이쪽이 마이크가 짧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엔젝타 BS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은미 아이비오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업을 만난 지 별로 안 됐지만 여기 자리에서 막 그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가서 얘기를 이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날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승격은 아직 안 했지만 빨리 승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 근데 그 유한근 사장님께서 10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고수명 사장님이 막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10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빨리 끝내야 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아니 네 그럼 한 시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짧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제 3Y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Y가 첫 번째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요거를 얘기할 건데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80년대생입니다. 80년생이 아니고요. 80년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30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옛날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 사람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말 좀 근데 좀 빠르죠. 제가 좀 말하는 스타일이 다다다다여가지고 천천히 해야겠다 했는데 어쨌든 짧게 해야 되니까 빨리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 수 있고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잘 살고 성공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전문직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출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옛날 사람 같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자마자 저는 물리치료사를 하면서 이제 전문직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꿈의 연봉 3천 요거를 말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 3천만 원 얘기하면은 3천이 뭐 돈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는 꿈의 연봉 3천만 원 연봉 벌면 잘 버는 거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는 당연히 3천만 원 이상 벌 수 있겠지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 200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대학교를 나오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월 200만 원밖에 주지 않는 걸 보면서 좀 너무 실망을 했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공부 했으니까 자격증 땄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이게 뭐 그런 경제 이런 걸 잘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한 사람당 아기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들어가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당 그 부모님이 투자하는 돈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고 근데 월급은 200만 원이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먹방도 찍고 때 되면 여행도 가고 이거 절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없었어요. 20대에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월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씩 적금을 부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어, 월 1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12달 하면 1200만 원이고 그럼 1년에 1200만 원을 10년을 모으면 1억 2천이고 30년을 모아봤자 3억 6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딱 하니까 이것은 너무 답이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다거나 아니면 타고난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든든한 백이 있다라면은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노동 수익의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일을 뭐 10년, 20년 제가 해본 건 아니었지만 제 앞날이 보였어요. 이렇게 20, 30년 일해봤자 똑같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노동 수익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볼까? 로또를 한번 사볼까? 근데 로또는요 확률이 너무 낮죠. 로또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 여러분들 아세요? 한 길을 가다가요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이 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벼락을 2번 어떻게 맞습니까? 그죠? 저희 아빠는 아직도 사세요. 70대신데.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그걸로 재테크를 해서 투자를 하자. 그러려면요 그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인맥이 있어야 되고요.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저는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여자잖아요. 그럼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돈 많은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연예인이 돼볼까?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얼굴과 몸매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접었어요.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제가 예쁜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아빠가 왜 그랬냐면 그런 착각에 왜 빠졌냐면 저희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한테 은미야 너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보면 되지 않을까. 너 미스코리아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 미스코리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자라고서 그때부터 안 자랄 줄 몰랐죠. 그래서 키가 지금 중학교 때 키인데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지만 답답했어요, 현실이.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소개를 받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방문을 했을 때 정말 이 머리에 있는 뭔가 돌이 깨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벽돌로 와서 제 머리를 깬 게 아니라 어쨌든 막 얘기를 들었죠. 세미나를 막 들어봤죠. 근데 세미나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통의 흐름이라는 게 유통의 흐름상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마지막에 정착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안 믿었죠. 근데
재래시장을 이용하셨죠? 그다음에 슈퍼를 이용하셨죠? 그다음에 마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그리고 택배로서 집에서 그냥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다 맞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기계가 다 하잖아요. AI,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은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됐다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더욱 없어지는 게 가속화가 붙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반박할 수 있는 제가 이거 아니잖아, 저거 아니잖아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인식이 안 좋다 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인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깜깜했어요. 그런 말 있죠. 눈을 감아봐라. 그게 네 미래다. 그게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월급만 받아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엔젝타인가? 시간 괜찮나요? 그래서 그래서 눈치를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왜 엔젝타인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세미나를 들어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 제품, 사업성, 비전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엔젝타를 선택한 이유는요. 엔젝타는 지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이 성장세를 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회사다. 왜냐하면 마케팅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게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이 전 세계에서 좋은 회사를 뽑으라고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삼성도 나오고요, LG도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만 설문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 뭐 애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벤처기업 같은 것도 있는데 삼성, LG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 거기서 딱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 그 좋은 회사다. 그게 뭐가 있냐면 내 가족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회사. 내 지인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 없냐. 그게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친구나 누구한테 야, 너 삼성 한번 들어가 봐라. 내가 삼성 너 소개시켜 줄게. 그럼 어때요? 오, 땡큐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엔젝타라고 하는 회사를 친구한테 소개시킬 수 있냐, 가족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저의 소개자는 저희 언니입니다. 그죠? 제 가족이 저를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좋을 수밖에 없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가족한테 제품을 빨리 사와라. 더 먹고 싶다. 이거 효과 왜 이렇게 좋냐. 이렇게 말하는 제품은요, 처음입니다. 솔직히.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먹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좀 많은데 1살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도 이유식에 타서 먹을 정도로 고수명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막 다 얘기를 설명을 STP를 하고 나서 다이어트 많이 해봤다, 약 많이 먹어봤다. 그럼 그거 애기도 먹을 수 있냐? 애기도 먹을 수 있냐 했을 때 말할 사람 많이 없다. 근데 저희 조카도 진짜 좋아해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타 먹으면요, 막 자기도 달라고 막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제품이 너무나 좋고, 그 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하면요, 이거 뭐 어디가 좋은 건데 뭐 한 건데 하면은 그냥 믿고 먹어 이렇게 할 정도로 저도 좀 그냥 믿음으로써 제품을 먹었더라면 이 엔젝타는 보여지는 효과가 있고, 그죠? 그리고 누구나 먹어보면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 연령층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뭐 커피라든지 그리고 이 세포 케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성은요, 솔직히 저는 여기에 왔을 때 체계적인 시스템과 이 조직력 이런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BS 그룹에는요, 좋은 스폰서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 대표님을 만나봤을 때 정말 정통 네트워크의 경험을 가지시고 정통 네트워크대로 정말 양심껏 이 사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믿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 이제 성공하신 그 허른두 그룹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다이아몬드님들, 블루 다이아몬드님들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요, 그게 뭐 비전 아니겠습니까? 뭐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젝타 제가 선택한 이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지금인가? 왜 지금인가? 솔직히요,
네트워크 마케팅 엔젝타 사업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2, 3년 뒤에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잡았을 때 잡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말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일에 다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건 그건 정신병자다.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는데 전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뒤에 제 몸매도 그리고 제 재정 상태, 형편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서 2, 30년 동안 돈을 벌어도 못할 그런 내용들을 이 엔젝타에서는 저는 열심히 해서 2, 3년 안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버킷리스트를 5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빨리 얘기하죠.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엔젝타에서는 꼭 이룬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월 2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직장 생활하면서 월 200만 원 벌었었죠.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서 월 2천만 원을 벌 겁니다. 저는 월 2천만 원을 벌면은요. 정말 온전히 저한테 100만 원씩을 선물을 줄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치고요. 월 100만 원씩 자기한테 용돈 주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월 100만 원씩 저는 온전히 뭐 다른 것도 쓰고 뭐 많이 하겠죠. 하지만 온전히 100만 원 은미야 너 써.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이제 한 500만 원 벌면요. 50만 원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니까. 그리고 수익이 더 커지면 100만 원씩. 그러다가 200만 원씩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요. 저도 설 대표님처럼 카드를 각자 드릴 겁니다. 카드를 한 장만 드리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쓸 수 있게끔 한 장씩 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벌면 좋은 집을 살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은요. 넓은 거실이 있고 그 거실에 통창이 있는 멋있는 집 있죠? 그리고 저는 일단 복도가 길어야 됩니다.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사는 집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복도가 일단 있어야 돼요. 우리 일반적인 집은 어떻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바로 띵 이제 신발장 입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싫어요. 그래서 복도가 긴 곳이 있는 집 그리고 방 4개에서 5개 정도 있는 집을 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가족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조카들까지 하면요 1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13명이서요 식당에 가서 밥 한 번만 먹어도요 거의 뭐 50만 원, 60만 원 그냥 깨집니다. 그럼 여행을 2박 3일 간다고 해도 진짜로 2, 300만 원은 그냥 깨지잖아요. 한 달 월급이 깨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뭐 누구랑 놀고 저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랑 놀면 돼요. 그래서 13명 가족과 그죠?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해외도 갈 건데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4번 이상 같이 여행을 가는 걸로. 그리고 다음은 내 자신에게 투자하기. 이거는 진짜 왜냐면 저는 저를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뭐 희생 봉사 좋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돈을 벌면 저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를 하다가 필라테스 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필라테스를 하면 제 몸매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몸매도 예뻐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 필라테스 강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뭐 성형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전 다이어트 성공했기 때문에 전 성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다가 좀 이렇게 몸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좀 넣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 설현두 그룹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막 헬프를 듣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은 성공한 사업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벤츠 CLS 350을 타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언니는 차를 좋아하지만 저는 집. 근데 왜 그랬냐면은 차 운전하는 게 무섭고 그리고 당황하면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를 많이 내겠다. 그래서 차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벤츠를 타면은 정말 옆에 운전하시는 분들 다 피해 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 돈을 많이 벌면 벤츠 CLS 350을 하얀색 타고서 딱 이제 집에 갔을 때 저희 조카들이 아까 고수명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모 얼마 벌어요? 이런 걸 진짜 물어봐요. 이모 얼마 벌어요? 이모 대학교 진짜 거기 나온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6학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타고 갔을 때 그 조카들이 와 이렇게
이거 얼마 번 거야? 막 이렇게 할게 막 설레이고요. 저희 엄마랑도 아는미 너 성공했냐 이렇게 할 거를 상상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근데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신 이 스폰서님들의 전략을 가지고 같이 하면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저는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요.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만난 거는 저한테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 행복의 기준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시간에 함께 하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인데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출근 퇴근을 남을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가지고 사장님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가서 뭐 원장님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저는 저를 위해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계획, 월계획, 주계획, 그다음에 연계획, 저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꼭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가치 있는 이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벤치 시에서급 타시되 원래 여자는 무조건 빨간색을 타야 돼요. 원래 여자들이 성공한 인생 중에 가장 빨간색 벤치를 타는 게 또 인생에도 성공으로서 보여지는 거래요. 그게 여성분들 무조건 빨간색 알겠지만 여자들이 알겠지만 마지막에 피날레 할 때 빨간색 그 뭐죠? 드레스 입는다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여성분 있잖아요. 나중에 잘 보세요. 승급할 때 마지막 핀을 끝낼 때 빨간색 원피스를 입습니다. 이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나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아까 그 복도가 있는 집을 하려면 최소한 70평대 정도는 소유를 해야 복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0평대가 아니면은 복도 느낌이 그냥 걷는 느낌. 따다닥 가서 딱 하는 느낌. 왜냐면 저희 50평대인데 저희 옆에 집이 70평대거든요. 저희 아이가 놀러 갔는데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일단 부엌에서 아이가 차를 타고 돌더래. 그리고 최고 비밀이 뭐냐? 욕실에 딱 들어갔는데 부부 욕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의 어떻습니까? 딱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하더. 우리 와이프가 다른 건 부럽지 않은데 야 부부 욕조가 그렇게 멋있더라. 난 이걸 갖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또 70억 하려면 또 업그레이드 한 5억 정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뭐. 가고 어떻습니까? 내가 욕조에 들어가서 와인 한번 먹어보죠 뭐 일단.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그 두 분이 자매가 아니죠. 남매? 다음에 언니가 스폰서 동생분이 파트너이신데 정말 어떻습니까? 이 가족 사업이 내가 본 가장 부러운 사업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그리고 더 멋있는 사람이 어떤 부부끼리 하는 사람들. 그건 진짜 최고입니다. 왜요? 네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거. 근데 무조건 누가 줬습니까? 위에 스폰서로 가야 돼. 부부지간은 무조건 스폰서로 가야 돼요. 왜요? 나의 페이는 와이프가 볼 수가 없어. 근데 와이프의 페이는 내가 볼 수가 있어. 왜죠? 내가 스폰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칭도 나한테 들어와. 그리고 절대 어떻습니까? 와이프는 내 통장의 잔고를 볼 수가 없어. 근데 와이프 거는 정확히 어떻습니까? 연봉이 얼마인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정말 오늘 오셔가지고 좀 차라리 나는 오늘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사실 교육부 얘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많은 사람이 나가서 화이팅하는 것보다는 차 이게 훨 낫네요. 차라리 이렇게 자기 와이를 만들어서 한 10분 정도 스피치 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본다 하면 좀 동기부여도 되고 꿈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하시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아름이 작가 있고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그런 진짜 아니 중요한 건 나는 이 아까 팩트를 봤을 때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부족했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걸 정확하게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살고 싶은 집, 사고 싶은 차, 내가 주고 싶은 용돈, 내 미래의 계획. 이게 별거 아니겠지만 시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아는 사람이 잘 되시라. 우리 큰 박수 좀 줘주십시오. 제가 더 시간을 끌면 오늘 좀 약간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시간이 좀 많이 한 30분 정도 뒤로 딜레이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워낙 또 준비했던 게 많았었고 또 스피치를 했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 우리 최은진 아이브요가 이제 왔습니다. 오늘 일정이나 이번 주 스케줄을 설명해 줄 거니까 나오시면 잘 듣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일정과 스케줄. 네. 오늘 저녁 밤 10시에 봬요. 오늘 저녁 10시에 제가 강의 있는 거 말고는 우리 교육과정이 뭐 따로 공개될 거 없잖아요. 그쵸? 네, 네. 오늘 10시에 제가 셀톡스 강의를 합니다. 끝. 오늘 그 스피치 해주신 세 분 그리고 오늘 그 교육할 때 중간중간 계속 제가 봤어요. 저랑 이제 교육부 사장님 봤는데 교육을 다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선정하기 어렵긴 했지만 진짜 어려웠거든요. 계속 봤는데 그래도 그중에 좀 더 열심히 필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신 분 세 분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스피치 해주신 안은미 사장님, 송병찬 사장님, 라경미 사장님 세 분 그리고 이거 저 혼자 정한 거 아닙니다. 나도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제들 거고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오해하실까봐 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저한테 이제 펜이 움직이면서 필기하는 모습이 보인 분, 또 그 모습이 보인 분 이렇게 그분 세 분이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저랑 교육부 사장님께서. 그래서 김수정 사장님, 손지혜 사장님, 글쎄 왜 이래? 이세라 사장님, 이세나 사장님, 이세라 사장님, 이세라 사장님, 이세라 사장님. 네, 죄송합니다. 날렸었어요. 이렇게 세 분 선물을 해드릴게요. 6분 선물을 해드릴 건데, 네, 감사합니다. 박수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나 저희가 지사에 출근 인원을 많이 좀 안 하게끔 조율을 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이 6분 중에서 회사에 계신 분 계시면 와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언듀 세트 드릴 거예요. 세트를 다 드릴 건 아닌데 이제 언듀 세럼이랑 클렌징이랑 토너랑 해서 이제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회사에 방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택배로 받으실 수 있게끔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한테 개인 카톡 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스포너님께 보내주신 스포너님한테는 제가 이제 개인 카톡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더 쓰지 않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 성공하십시오.